김태희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부는 그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위장하고 진실을 찾았습니다. 누가 낯선 이에게 친절을 베풀까? 폭풍우가 그를 박씨 가족에게 이끌었을 때 그들의 관용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밀이 모든 것을 망칠까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김태현은 개인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60층을 내려가는 동안 그는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모든 것을 희생하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28세였던 김태현은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회사를 더 크고 수익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주차장에서 그는 자신의 페라리를 탔습니다. 그는 12대의 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저택으로 향하는 대신 서울 올림픽공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차를 주차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공원은 몇몇 조깅하는 사람들과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태현이 억만장자 김태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또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그가 부유하고 권력이 있다는 것을 알 때가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말입니다. 아무것도 제공할 것이 없는 낯선 사람을 누가 도울지 알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김태현은 몇몇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없는 동안 일을 처리하도록 신뢰하는 변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제주도의 개인적인 휴양을 이유로 다음 달 일정을 비서에게 비워두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개인 금고로 가서 수년 전에 준비해 놓았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단 한 번의 서명으로 그의 모든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재산 이전 서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과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 생각하며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개인 욕실 거울을 보며 김태현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디자이너 정장, 고급 헤어컷, 손질된 손톱, 모든 것이 불을 외쳤습니다. 그는 공원의 노인, 그 미소가 얼마나 단순하고 진실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알아볼 시간이야. 그는 자신의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찾을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벽 금고에서 그는 재산 이전 서류를 보관해 놓았던 오래된 가죽 공책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귀중품이었습니다. 그가 도시를 벗어날 때 이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와 천둥과 번개를 동반했습니다. 그의 계획에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그가 경기도 양평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마을인 양편급에 차를 주차하고 변호사가 차 키를 가져가도록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런 다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신고 있던 비싼 구두는 시골길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은 몇 분 만에 흠뻑 젖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러 번쩍였고 그 뒤를 이어 천둥이 울렸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농가가 언덕 위에 홀로 서 있었는데 낡았지만 어딘가 포근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안의 따뜻함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억만장자 김태현은 빛 속에서 그 초라한 집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를 도울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제공할 것이 없는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까요?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아직 이름은 몰랐지만 박혜련, 파크혜련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친절했고 옷은 단순했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녀 뒤로 남편 박대현, 파크대훈과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모두 현관에 서 있는 낯선 사람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태현은 추위 때문에 평소보다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네 단어는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박혜련은 젖은 낯선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비켜섰습니다. 대현 씨, 수건 좀 가져다 주세요. 김태현은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의 옷에서 물이 낡은 나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난로에서 나오는 따뜻함이 그에게 즉시 전해졌고 오래된 난로에서 요리되는 수프 냄새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분은 누구야? 박연지, 파크연지. 두 아이 중 어린 딸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10살 정도였고 따은 머리와 호기심 많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쉿, 좀 조용히 해. 박혜련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님이 먼저 따뜻하게 해야지. 박대현은 낡았지만 깨끗한 수건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친구, 욕실은 복도 끝에 있어요. 몸을 말리려면 가세요. 김태현은 수건을 받았고 그의 손은 추위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작은 욕실에서 김태현은 갈라진 타일과 벗겨지는 페인트를 둘러보았습니다. 거울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단 하나의 정우는 약한 노란색 빛을 냈습니다. 그의 집에 있는 대리석 욕실과 금색 고정 장치와 온돌 바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이곳이 더 진짜 같았습니다. 그가 나왔을 때 박혜련은 식탁에 자리를 하나 더 마련해 놓았습니다. 저녁 식사 함께 하세요. 그녀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혜련이에요. 이분이 제 남편 박대현이고 아이들은 연지와 준우예요. 약 14살 정도로 보이는 박준우, 박준우는 난로 옆자리에서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낡은 드라이버로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김태현은 계획했던 가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김민수입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데 말도 안 돼요. 박대현이 의자를 빼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낯선 사람을 내치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김태현은 앉아서 박혜련이 수프를 나누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릇은 깨지고 수저는 제각각이었지만 모든 것이 깨끗했습니다. 그는 박혜련이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음식을 나누고 자신에게는 가장 적은 양을 남기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녀는 사과했습니다. 야채 수프와 빵뿐이에요. 김태현은 수프를 맛보았습니다. 간단했지만 좋았습니다. 정성껏 만들어졌고 아마도 그들이 살 수 있는 야채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빵은 약간 딱딱했지만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는 말했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민수 씨, 박대현이 식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죠? 김태현은 자신의 이야기를 연습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 집, 일자리를 찾아 다음 마을인 이천시로 가던 중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힘든 시대죠. 박대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천 제조공장이 작년에 문을 닫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저는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위해 물건을 고치는 등 임시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씨는 손재주가 좋아요. 박혜련이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우는 빼고요. 박준우가 중얼거리며 여전히 라디오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준우, 박혜련이 부드럽게 꾸짖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있어요. 김태현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에나 가난의 흔적이 있었지만 사랑과 관심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크레파스 크림, 소파에 있는 손으로 만든 누비 이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조금 바랬지만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고칠 수 없어요, 아빠. 박준우가 도구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 라디오를 살 형편이 안 돼요. 어떻게든 해결할 거예요. 박대현이 말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저녁 식사 후 박혜련은 식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현은 도우려고 일어섰지만 그녀는 그를 내쫓았습니다. 손님인데 쉬세요. 박연지가 책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그림 보실래요? 저는 언젠가 화가가 되고 싶어요. 김태현은 공책을 받았습니다. 페이지에는 알록달록한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 가족, 꽃, 동물들. 몇몇 페이지는 찢겨져 있었는데 아마도 새 종이를 살 수 없어서였을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연지야, 숙제 시간이야. 박혜련이 불렀습니다. 내일 학교 가야지. 하지만 엄마, 종이가 더 없어요. 박연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혜련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지만 금세 감추었습니다. 옛날 숙제지 뒷면을 써. 얘야. 김태현은 수십억 원어치의 서류가 들어있는 가죽 공책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낯선 사람과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폭풍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박대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럴 수는. 김태현이 항의하려고 했지만 괜찮아요. 박혜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파는 별로지만 저기 있는 것보다는 낫죠. 나중에 가족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동안 김태현은 오래된 소파에 앉아 낡은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박혜련과 박대현이 방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혜련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마지막 방을 그에게 주었잖아요. 박대현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힘든 시절에 누군가 우리 가족을 도와주었어요. 그 친절을 잊지 못해요. 김태현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붕이 새는 자리에 물 얼룩이 있었습니다. 그의 저택에는 욕실과 TV가 딸린 14개의 손님 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보다 더 진짜 같은 집 같은 곳에서 잔 적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쳤지만 박씨 가족의 초라한 집 안에서는 김민수인 척하는 김태현은 수년 만에 알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를 도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문을 열어주고 음식을 나누고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박준우의 고장난 라디오는 이 가족이 필요하지만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연지의 그림은 적절한 재료가 없다면 결코 개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는 지붕, 갈라진 타일, 텅 빈 식료품 저장실, 모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가 가진 돈, 갑자기 특권이 아닌 책임처럼 느껴지는 돈 잠이 들 무렵 김태현은 밖에서 울부짖는 바람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은 그가 내면에서 느끼는 따뜻함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내일 그는 이 가족에 대해 더 알아볼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확신할 필요가 있었고 그들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이는 것만큼 진실된 사람이라면 그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돈이 그들의 본질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했습니다. 김태현은 부엌에서 조용한 활동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폭풍은 지났지만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거실 커튼 틈으로 그는 해가 아직 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깨웠다면 죄송해요. 박혜련은 그가 깨어있는 것을 알아채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부엌 카운터에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찍 시작해요. 아이들이 6시 30분에 학교, 버스를 타야 해요. 밖에서 들어온 박대현이 설명했습니다. 그의 부츠는 진흙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확인해야 해요. 폭풍으로 인해 피해가 좀 있었어요. 김태현은 소파에 앉아 울퉁불퉁한 쿠션 때문에 뻣뻣한 등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침대에서는 이 가족이 1년에 버는 것보다 더 비싼 매트리스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그가 제안했습니다. 아니 손님인데. 박혜련이 말하려고 했지만 박대현이 말을 끊었습니다. 사실 지붕을 고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줄 의향이 있다면 말이죠. 20분 후 김태현은 박씨 집 지붕 위에 서서 박대현이 최악의 누수를 수리하려고 할 때 타르 양동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시골은 가난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조심하세요. 박대현이 경고했습니다. 이 낡은 지붕은 위험해요. 아래에서는 박혜련이 아이들을 학교 준비시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지야, 오늘 과학 프로젝트 제출하는 거 잊지 마. 하지만 엄마 못 끝냈어요. 풀이 떨어졌고 여기 이걸 대신 써. 잠시 멈췄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붙을 거예요. 김태현은 박연지의 목소리에서 실망을 들었고 박대현의 얼굴에서 걱정을 보았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박씨 가족은 학용품을 살 형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되었어요. 박대현이 균열 위에 타르를 바르며 말했습니다. 300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일부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박혜련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 집을 남겨주셨어요. 별로 크지 않지만 모든 것이죠. 김태현이 이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일했습니다. 박대현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감당할 수 있는 재료로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러진 팔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쳐야 했습니다. 학교 버스가 길에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박혜련이 아이들을 안고 작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연지의 과학 프로젝트는 낡은 끈과 결의로 겨우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우야, 박혜련이 불렀습니다. 점심 도시락 잊었어. 괜찮아요, 엄마. 박준우가 말했습니다. 배에 안 고파요. 하지만 김태현은 박혜련이 이전에 샌드위치를 2개만 만들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점심을 먹을 만큼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박혜련은 커피 2잔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믹스 커피예요. 그녀는 사과하며 건네주었습니다. 진짜 커피는 지난주에 떨어졌어요. 김태현은 커피를 받았습니다. 연하고 썼지만 따뜻함은 좋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3,000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었지만 그는 거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박대현이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피터슨 씨 울타리를 고쳐야 하고 이 여사, 리 여사, 싱크대가 또 새고 있어요. 얼마나 받으세요? 김태현이 물었습니다. 박대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죠. 때로는 돈이고 때로는 정원에서 나는 채소나 닭이 낳은 달걀이에요. 돌에서 피를 짜낼 순 없죠. 박혜련은 박대현에게 종이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점심 도시락이에요.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떠나실 건가요? 박대현이 간 후 박혜련이 김태현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도울 수 있습니다. 그가 제안했습니다.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요. 박혜련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마침 장을 보러 마을에 가야 해요. 제가 장 본 것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길이 꽤 멀어요. 차가 없으세요? 뭐라 있었어요. 준우가 아팠을 때 지난 겨울에 팔았어요. 병원비 때문에. 그녀는 말을 줄였고 그러고 나서 인위적으로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젠 건강하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마을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박혜련은 그들이 지나치는 모든 사람을 알고 있었고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김태현에게 마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아팠는지, 누가 일자리를 잃었는지, 누가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작은 식료품점에서 김태현은 박혜련이 조심스럽게 장을 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돈을 세고 가장 싼 브랜드를 선택하고 분명히 필요하지만 살 수 없는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박 여사님, 정 사장이 불렀습니다. 필요하면 외상으로 하셔도 돼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정 사장님. 박혜련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 지불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계산대에서 돈을 세자 몇 달러가 부족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그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리얼을 다시 제자리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태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조금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박혜련은 망설였습니다. 자존심과 필요성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혜련은 아이들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연지의 예술적 재능, 아버지처럼 물건을 고치는 박준우의 재능, 김태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조금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박혜련은 망설였습니다. 자존심과 필요성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혜련은 아이들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연지의 예술적 재능, 아버지처럼 손재주가 좋은 박준우의 재능,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만약 그녀는 말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마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박한 식료품을 정리하는 동안 김태현은 박혜련이 저녁 식사를 위한 수프를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녀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일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가죽 수첩이 김태현의 주머니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가족은 너무나 가진 것이 적었지만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존엄과 우아함으로 매일을 마주하며 자신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텅 빈 대저택과 자신의 돈만을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외로운 삶을 생각했습니다. 이 허름한 농가에서 그는 수십억 달러로는 살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친절, 진정한 인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확신해야 했습니다. 그는 조금 더 머물면서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집을 열어준 이 가족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보이는 모습만큼 진실된 사람들이라면 그는 모든 것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돈이 그들의 본질을 바꿀까요? 그날 오후 김태현은 현관에 앉아 박대현의 오래된 공구 상자에서 꺼낸 도구로 느슨해진 난간을 고쳤습니다. 낡은 흙길 위로 학원 버스가 덜컹거리며 언덕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박연지와 박준우는 차에서 내렸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아이들이 길을 따라 걸어오자 김태현이 불렀습니다. 박연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준우는 화가 난 얼굴로 여동생의 팔을 감쌌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혜련이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내 과학 프로젝트를 비웃었어요. 박연지는 흐느꼈습니다. 쓰레기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다른 애들은 다이소에서 제대로 된 재료를 썼는데 저는 헌끈과 골판지밖에 쓸 수 없었어요. 박혜련은 무릎을 꿇고 딸을 껴안았습니다. 오 얘야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박준우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코치가 내가 더 이상 야구부에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유니폼 값과 장비 값을 감당할 수 없대요. 박혜련의 얼굴은 잠시 찌푸러졌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내가 쿠키를 만들었어. 밀가루는 마지막 남은 거지만 오늘 너희 둘은 간식이 필요해. 김태현은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는 박혜련이 아이들을 위로하고 실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웃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지만 그는 각각의 좌절이 그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박혜련이 뒷마당에 빨랫줄에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박연지는 김태현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요. 그는 그들의 집을 자세하게 스케치한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재능이 있어요. 고마워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최지수는 미술학원에 다니는데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지도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부자예요. 박준우는 라디오를 고치려고 애쓰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전선을 다루는데 능숙했습니다. 불공평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아이들만큼 똑똑하고 잘하는데 우리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준우야. 박혜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하지만 엄마 사실이잖아요. 아빠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박혜련은 아이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에겐 사랑이 있고 서로가 있어. 사랑이 대학 등록금을 내주지 않아요. 박준우는 신랄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지붕을 고치거나 음식을 사주거나 그만. 박혜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세수하렴.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간 후 박혜련은 현관에 남아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서 미안해요. 그녀는 김태현에게 말했습니다.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냥 더 많은 기회를 원할 뿐이죠.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 못 이루고 집을 팔고 도시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해요. 하지만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박대현 씨의 도움이 필요하고 비록 그들이 많이 지불할 수 없더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에 친구가 있고 뿌리가 있죠. 방충망 문이 삐걱거리며 박대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여사님 싱크대를 고쳤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사과 파이로 돈을 받았어요. 사과 파이? 박연지가 안에서 기대에 찬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박대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터슨 시내가 울타리를 고쳐준 대가로 신선한 달걀을 몇 개 주셨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계란, 마지막 남은 빵 그리고 디저트로 파이였습니다. 아이들의 이전 불만은 이 소박한 만찬을 즐기면서 잊혀졌습니다. 박대현은 하루 동안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김태현은 박준우의 수학 숙제를 도왔고 박연지는 박혜련에게 새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대현은 그의 작업실, 사실상 차고의 한 구석으로 가서 이영수 씨의 잔디 깎는 기계를 수리했습니다. 수학을 잘하시네요. 박준우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배우셨어요? 학교에서요? 김태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죠. 저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박준우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처럼 물건 고치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러려면 대학에 가야 하고 우리는 새 교과서 살 형편도 안 돼요. 김태현은 아버지와 똑 닮은 소년의 단호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이에게는 모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김태현은 부엌에서 박혜련과 박대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박혜련이 말했습니다.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겠대요.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박대현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학용품, 옷, 기회들. 가끔은 우리가 아이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봐요. 박대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를 봐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 있어요. 사랑, 가치관, 좋은 본보기. 아이들은 친절이 돈보다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물건을 갖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알아요. 박혜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바라건대 둘 다 줄 수 있었으면. 김태현은 주머니에 있는 수첩을 만졌습니다. 그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그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친절, 강한 가치관. 그들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을 때조차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존엄과 우아함으로 고난에 맞섰습니다. 내일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는 모든 것을 밝힐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는 마지막 시험을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 돈을 자신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지 확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가 그들의 아름다운 영혼을 타락시키지 않을지 알아야 했습니다. 김태현은 울퉁불퉁한 소파에 누워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박씨 가족이 그가 생각하는 대로 반응한다면 그들의 삶은 영원히 변할 것이고 그들의 어려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의 삶도 변할 것입니다. 귀뚜라미 소리와 오래된 집에 가끔씩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밤은 고요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에 김태현은 심오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여기에 왔지만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된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현은 새벽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을 실행하려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가족들이 잠자는 동안 그는 마을로 걸어가 식료품점 근처에서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김민지 씨? 저예요. 그는 비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1시간 후 그는 박씨 가족의 집으로 돌아와 박혜련이 아침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고 중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약간 조급해 보였습니다. 김태현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변호사 중 한 명인 최승준이었습니다. 물론 박씨 가족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박대현 씨와 박혜련 씨이신가요? 최승준은 공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이종석 씨의 유산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이천 제조공장의 전 소유주입니다. 최승준은 안으로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사망하기 전에 이종석 씨는
특별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공장 폐쇄에 대한 책임을 느꼈고 지역사회의 한 가족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박대현과 박혜련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먹는 것을 멈추고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가족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승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금은 자격이 있는 한 가족에게 1억 원을 제공하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5천만 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당신들이 가지게 됩니다. 부엌은 조용해졌습니다. 김태현은 그들이 놀란 것처럼 가장하며 가족들을 주위에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1억 원이요? 박혜련은 속삭이며 무겁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박대현이 말했습니다. 최승주는 공식적으로 보이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입니다, 박대현 씨. 국민은행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단지 결정만 하면 됩니다. 돈과 그것과 함께 오는 책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박연진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미술 용품을 살 수 있어요. 지붕도 고치고. 그리고 연지야, 조용히 해. 박혜련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박대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박대현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큰 책임이죠. 24시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최승주는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답을 듣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잠시 멍하니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동시에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야구 용품을 살 수 있어 박준우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트럭도 고칠 수 있어 박연지가 덧붙였습니다. 지붕을 수리해야 해. 박대현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방 시스템도. 하지만 박혜련은 조용히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5천만 원을 쓴다니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적은 돈이에요. 김태현은 그녀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박준우가 물었습니다. 글쎄, 박혜련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윌슨 씨네는 지난달 농장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여사님은 감당할 수 없는 수술이 필요하세요. 피터슨 씨네는 아들의 대학 학자금을 낼 수 없어요. 박대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양편급 주민센터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방과 후에 갈 안전한 곳이 필요해요. 어쩌면 박혜련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 자신에게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 박준우가 항의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기회잖아요. 우리의 기회가 뭘 의미하는데? 박혜련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물건을 갖는 기회 아니면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기회? 박대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만약 우리가 7,500만 원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한다면요? 더 많은 가족을 도울 수 있고 심지어 장학금 기금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남은 2,500만 원은 우리가 이전에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일 거예요. 김태현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듣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주민센터를 고칠 수 있어요. 박대현은 그 아이디어에 열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운영할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박혜련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지만 제 미술학원은 어떡하죠? 박연진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혜련은 딸을 껴안았습니다. 때로는 얘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 네가 헌 장난감을 굿네이버스에 기증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기억나? 박연진은 생각했습니다. 주민센터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미술 용품을 사는데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내 딸이네. 박대현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준우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민센터의 수리 작업장을 만들 수도 있을까요? 아빠가 사람들에게 물건 고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제가 도울 수도 있고요. 김태현은 가족들이 점점 더 흥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살 수 있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1시간 동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박혜련은 말했습니다. 돈이 정말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되도록 해야지. 단지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사용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어요. 박대현은 제안했습니다. 모두에게 기여할 기회를 주고 그들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김태현은 미소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 씨 가족은 그의 시험을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잘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횡재의 대부분을 더 많은 선행을 위해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있는 가죽 수첩을 만졌습니다. 내일 최승준이 돌아오면 그는 모든 것을 밝힐 것입니다. 이 가족은 단지 그들의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1억 원을 가지게 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십억 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는 또 하나의 놀라움을 계획했습니다. 만약 박 씨 가족이 1억 원으로 이렇게 많은 선행을 할 수 있다면 그는 그들이 진정한 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태현은 박대현이 깨진 창문을 고치는 것을 도우면서 그 소박한 집과 그 안에 있는 근면한 가족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꿀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하늘은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내일은 가장 큰 놀라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태현은 이 놀라운 가족이 아직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그가 찾던 것을 찾았습니다. 부를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여기는 사람들, 진정한 부유함이 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날 저녁, 박 씨 가족의 집은 수년 만에 가장 큰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해야 했지만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과외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어요. 박준우는 수학책을 잊은 채 제안했습니다.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고요. 그리고 미술 동아리. 박연진은 개조된 주민센터가 어떻게 될지 그림을 그리며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미술 용품을 공유할 수 있어요. 박혜련은 식탁에 앉아 노트를 가지고 숫자를 맞춰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7,900만 원을 주에 깊게 사용한다면 최소한 10가족의 긴급한 필요를 돕고 주민 프로그램을 시작할 만큼 충분한 돈이 남을 거예요. 박대현은 그녀 옆에 앉아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했습니다. 이영수 씨는 건축을 알아요. 그에게 주민센터 수리에 도움을 주는 일을 맡기면 그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김태현은 거실에서 오래된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 즉 회사, 이사회와 사교 파티에서는 사람들이 이익과 손실 측면에서 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가족이 돈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김민수 씨, 박혜련이 불렀습니다. 우리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을 주시겠어요? 그는 식탁에 합류하여 그들의 주의 깊은 메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응급의료비 지원금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사람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정원을 만들 계획도 세웠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충분히 남겨두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없이 오랫동안 버텨왔어요. 박대현이 말했습니다. 2,500만 원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에요. 지붕을 고치고 아이들에게 학교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요. 박혜련이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사치품보다 더 가치 있는 돈이에요.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 움찔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인데요. 박혜련이 속삭였습니다. 최승준 씨는 내일 온다고 했는데요. 박대현이 문을 열었습니다. 몸을 떨며 괴로워하는 노년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이세요?
박혜련이 서둘러 여성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은행 때문에. 이 여사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제 집을 빼앗으려고 해요. 40년 동안 제 영수 씨가 손수 지은 집인데 남편 돌아가신 후 병원비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김태현은 박 씨 가족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김태현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하기 전에 알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박혜련이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3,000달러요? 이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하지만 은행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일 아침이면 여기서 기다리세요. 박대현이 말했습니다. 그는 박혜련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그 돈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박혜련은 이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사님의 집은 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4,000달러를 드릴게요. 다음 달 비용까지 충당할 수 있고 시간을 벌 수 있도록요. 하지만 그러면 주민센터에는 돈이 덜 들어가겠네요. 박준우가 부모님 뒤를 따라오며 지적했습니다. 이건 지역사회를 돕는 일이에요. 박혜련이 말했습니다. 이 여사님의 집은 그분의 전부예요. 때로는 한 사람을 돕는 것이 많은 사람을 돕는 것만큼 중요해요. 김태현은 목에 뭔가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돈을 받기도 전에 박 씨 가족은 이미 그 돈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쓸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돈이 공식적으로 그들의 것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승준 씨는 아침까지 오지 않을 거예요. 박대현이 이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만 더 기다리실 수 있다면 우리가 돈을 받게 되었어요. 박혜련이 설명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이 여사는 다시 울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저보다 더 필요하잖아요. 지붕 수리, 아이들 학용품, 우리는 모두 이웃이에요. 박대현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서로 돕는 거죠. 이 여사가 내일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난 후 가족들은 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노년의 이웃에게 약속한 돈을 고려하여 수치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주민센터 개보수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박혜련이 제안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제가 이를 도울 수 있어요. 박대현이 덧붙였습니다.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새 야구 용품이 꼭 필요하지 않아요. 박준우가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당장은요. 박연진은 오빠를 껴안았습니다. 제 미술 용품을 주민센터에서 함께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절약할 수도 있고요. 김태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별 아래서 그는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족은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혜련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김민수 씨? 그녀가 물었습니다. 화가 나신 것 같던데요.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는 진실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명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 돈을 전부 자신들을 위해 쓸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박혜련은 미소 지었습니다. 돈을 나눌 수 없다면 그 가치는 별로 없어요. 제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짐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셨어요.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과 박대현 씨 같은 부모를 두어서 행복하겠어요. 우리 모두 행복해요. 박혜련이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로가 있고 건강도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기회도 있으니 누가 더 바랄 게 있겠어요? 약 500억 달러 정도. 김태현은 속으로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일 그들에게 줄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1억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본 후 그는 그들이 진정한 부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가족들이 여전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연진은 밝게 개조된 주민센터 앞에서 미소 짓는 사람들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박준우는 기계 수리에 대해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적고 있었습니다. 박대현과 박혜련은 가까이 앉아 머리를 수첩에 기대고 이웃을 돕는 방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그들을 지켜보며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24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그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김태현의 삶을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그의 재산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는 훨씬 더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부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나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빛 햇살이 박씨 농가 위로 밝아왔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기대감이 온 가족을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박혜련은 먼저 일어나 긴장된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커피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안 가도 돼요? 박연진은 파자마를 입은 채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최승준 씨가 올 때 여기 있고 싶어요. 나도. 박준우가 바로 뒤에서 덧붙였습니다. 제발요. 박혜련은 박대현을 바라보았고 박대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알았어. 박혜련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너희 둘 다 내일 숙제를 꼭 해야 해. 김태현은 전화를 하고 있던 현관에서 들어왔습니다. 큰 공개를 위한 그의 최종 준비였습니다. 그의 배는 꼬여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이 여사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는 발표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오는 길에 기다리고 계세요. 박혜련은 즉시 아침을 한 접시 더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엾은 분, 집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셨을 거예요. 박대현 씨, 안으로 모셔오세요. 곧 그들은 모두 부엌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박씨, 가족, 이 여사 그리고 김태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추며 낡은 식탁보의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최승준 씨는 9시에 온다고 했어요. 박대현은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10번째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겨우 7시 30분이었습니다. 여전히 당신이 저를 도와주실 거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힘든 일을 겪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해요. 박혜련이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힘든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줄 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도 알고 있고요. 김태현은 그들을 지켜보며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의 주머니에 있는 가죽 수첩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곧 그들은 모두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절함이 그를 얼마나 감동시켰는지에 대한 진실도 말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가족의 행운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계획에 대한 소식이 작은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피터슨 부부가 늘 그랬듯이 신선한 계란을 가져왔지만 아들의 대학 꿈에 대한 희망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식료품점 주인 정 사장이 들러 주민센터가 지역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러시 30분이 되자 작은 집은 이웃들로 가득 찼고 모두 자신의 아이디어와 꿈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기여하고 자신의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간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 수 있어요. 피터슨 씨가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재배한 것을 판매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요리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정 여사가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산 안에서 건강한 식사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10대들은 지역 사회 정원을 가꿀 수 있어요. 다른 이웃이 거들었습니다. 방과 후에 그들에게 생산적인 일을 할 기회를 주는 거죠. 박혜련과 박대현은 그들에게 1억 원밖에 없다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고 함께 노력하면 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김태현은 구석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돈처럼 보였던 1억 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8시 50분 농장으로 이어지는 흙길에 검은색 차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김태현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 회계사들, 심지어 이 순간을 기록하도록 그가 신중하게 선택한 몇몇 기자들까지도 말입니다. 최승준 씨만이 아니네요. 박준우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김태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는 약간 목소리를 높여 활기찬 수다 소리 위로 들리게 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일이 있어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그들이 받아들였던 낯선 사람, 단 며칠 만에 가족과 같이 된 남자를 말입니다. 네, 이름은 김민수가 아니에요. 그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박혜련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대현은 더 똑바로 섰습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사실은 김태현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최승준이 잘 차려입은 전문가 팀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카메라를 준비한 기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김태현 씨, 최승준이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요청한 대로 준비되었습니다. 방 안에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여사는 커피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피터슨, 부부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준우와 박연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태현, 박혜련이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현? 그 억만장자? 김태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이 가족과 함께 이 공동체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죽 수첩을 열어 안에 있는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1억 원은 단지 시험이었어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진짜 선물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를 자신을 돕는 수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대현은 박혜련의 손을 너무 세게 잡고 있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방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제 돈만 원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나누어 주었고 집을 열어주었고 진정한 친절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수첩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추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김태현이 작은 농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꾸려고 준비하는 장면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폭풍 속에서의 단순한 친절의 행위로 시작되었습니다. 농가, 부엌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모두 김태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방금 들은 말을 처리하려고 애썼습니다. 박혜련은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박대현은 그녀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박연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김민수 씨가 아니에요. 김태현은 그녀의 눈높이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내 이름은 다르지만 아빠 지붕을 고치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은 여전히 나야. 그건 모두 사실이었어. 하지만 부자잖아요. 박준우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정말 부자. 왜 가난한 척을 했어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김태현은 설명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사람들을 찾아야 했어요. 박혜련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1억 원으로 한 시험, 여러분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보고 싶었어요. 김태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을 모두 가지고 있기보다는 즉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최승준이 더 많은 서류를 가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태현 씨는 이미 자금 이체를 시작했습니다. 5천만 달러의 초기 예치금은 오늘 오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여사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피터슨 씨는 앉아야 했습니다. 방은 충격적인 속삭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5천만 달러요. 박대현이 속삭였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더 있어요. 훨씬 더. 그는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50억 달러의 기금으로 박씨 가족 공동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박혜련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박대현은 다리가 풀린 것 같았고 카운터를 잡고 지탱해야 했습니다. 재단은 박혜련 씨와 박대현 씨가 운영할 것입니다. 김태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박준우는 학교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김태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너와 박연희는 모두 대학 학자금 전액을 지원받을 거야. 그리고 배우고 싶어 하는 이 마을의 다른 모든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박연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미술학원은요? 주민센터는 주에서 최고의 미술 프로그램을 갖게 될 거예요. 김태현이 약속했습니다. 체육시설, 직업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부모님이 계획한 모든 것과 함께 말이죠. 이 여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은 당신 거예요. 김태현이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우리가 도와서 고쳐줄 거예요. 당신의 영수 씨가 지었을 때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예요. 기자들은 열심히 적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것은 10년 만의 뉴스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줄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 변장을 하고 다녔던 억만장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박혜련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박혜련은 김태현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인 척했습니다.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었지만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김태현은 순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끔찍한 실수를 한 것일까요? 하지만 그때 박혜련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를 보고 정말 우리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말이죠. 그녀는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제대로 할 거예요. 박대현이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도울 거예요. 그는 말했습니다.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기회로 말이죠. 일자리, 교육, 더 나은 것을 만들 기회 말입니다. 이웃들은 한꺼번에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와 꿈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마을에 의사를 데려올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렴한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장학금을 만들 수 있어요. 김태현은 자신이 사랑하게 된 공동체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기쁨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창가에 혼자 서서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박준우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태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할 거예요. 박준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으로 이사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대할까요? 엄마 아빠가 변할까요? 김태현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너의 부모님을 봐. 박준우는 바라보았습니다. 박혜련과 박대현은 군중 속에서 움직이며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랬던 것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능력이 더 많아졌을 뿐입니다. 돈은 네가 누구인지를 바꾸지 않아.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을 드러낼 뿐이야. 너의 부모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어. 마음속에서요. 박연지가 그림판을 꼭 잡고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여기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이 너무 좋아요. 그건 너희 부모님께 달렸어.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수리가 좀 필요해.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박준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더 좋게 만들면서도 똑같이 유지할 수 있어요. 박혜련이 우연히 듣고 다가왔습니다. 이곳은 항상 우리의 보금자리일 거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쳐야 할 것은 고치겠지만 우리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니까요. 박대현이 그들에게 합류하여 김태현을 새로운 이해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그 폭풍 사고는 아니었죠? 김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스스로 돕기조차 어려울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을 듣고 당신 내 집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나에게 보여준 친절함은 모두 진짜였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처럼 진짜였어요. 박혜련이 말했습니다. 돈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 그랬죠. 아침 해가 부엌을 황금빛으로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이웃들이 더 많이 도착하여 마을에 퍼지는 소식에 이끌려 왔습니다. 안에서는 계획이 세워지고 꿈이 날개를 펼치고
희망이 폭풍 후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럼 박대현이 최승준이 들고 있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지요? 김태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사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돕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런 다음 피터슨 씨 가족이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주민센터를 고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사람씩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누릴 기회를 가질 때까지요. 함께요. 박혜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해요. 그리고 그 순간 겸손한 농가의 창문으로 햇살이 비추는 것을 보면서 김태현은 자신의 재산에 합당한 수혜자를 찾은 것 이상의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그는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다음 며칠은 격렬한 활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씨네 농가는 마을 변화의 비공식 본부가 되었습니다. 모든 방은 함께 계획하고 꿈꾸고 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혜련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민센터의 설계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환영하는 분위기여야 해요. 그녀는 건축가들에게 주장했습니다. 화려하지 않게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싶어요. 오래된 공장 건물은 아름다운 곳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교실, 작업장, 미술 스튜디오, 의료 클리닉이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가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박연지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이 여사님께 새 미술용품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영원히 안전해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셨고 매일 계획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아름다워요. 이 여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것을 가르칠 거예요? 매주 토요일 아침이요. 박연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재능은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차고에서 박준우와 박대현은 정사장과 함께 새로운 기술훈련센터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우의 눈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에 대해 논의하면서 빛났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동차, 가전제품, 모든 것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칠 거예요. 박준우가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물건을 고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사람들에게 독립성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김태현은 기쁨으로 그것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박신혜의 초대를 거절하고 지역 펜션에 머물렀습니다. 이건 당신들의 시간이에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돕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박혜련은 그가 스스로 거리를 두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가족이에요.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억만장자이든 아니든 말이에요. 이 특별한 아침에 김태현은 박혜련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그녀가 나눌 음식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장학금이 오늘 지급돼요. 그녀는 신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을의 15명의 젊은이들이 올 가을에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예요. 피터슨 씨 아들도 포함되나요? 김태현이 물었습니다. 그는 이미 공과대학에 합격했어요. 박대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준우가 배치 테스트 공부를 돕고 있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며 박연지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엄마, 주민센터 미술 용품이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최지수 씨가 수업을 돕고 싶다고 해요. 최지수. 김태현은 박연지가 이전에 언급했던 부유한 소녀를 기억했습니다. 개인 미술 레슨을 받은 그 소녀요? 그녀는 박연지에게 배우고 싶다고 해요. 박혜련이 미소 지었습니다. 재능에는 돈이 전부가 아닌가 봐요. 밖에서는 박신의 지붕을 수리하기 위한 자재를 실은 트럭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대현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일을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집을 고칠 거예요. 그는 선언했습니다.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지역신문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었고 헤드라인에는 작은 마을의 기적, 억만장자의 선물이 공동체 르네상스를 불러일으키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꿈을 공유하고 서로를 돕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태현 씨,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료품점 주인의 아들인 정태준이었습니다.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소녀는 연필로 조심스럽게 쓴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빠는 가게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어쩌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진정한 공동체 시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김태현은 정태준과 함께 앉아 그의 아이디어를 읽었습니다. 그 소녀는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역 농산물 코너, 요리 수업, 심지어 노인 이웃을 위한 배달 서비스까지요. 정말 훌륭해요. 김태현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단 이사회에 발표해 볼래요? 정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그저 아이일 뿐인데. 박연지도 그래요. 박혜련이 그들에게 합류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이미 자신의 미술 수업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박혜련과 박대현이 이끄는 재단 이사회는 청소년 참여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는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배우는 방법을 포함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태현은 낡은 가족 사진을 보고 있는 박혜련을 부엌에서 혼자 발견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셨어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이 농장을 지키고 우리에게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돈은 단지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것을 보게 해줄 뿐이에요. 창문을 통해 그들은 박대현이 10대 그룹에게 지붕 수리 측정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준우는 마치 타고난 선생님처럼 도구와 안전 절차를 설명하며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알아요, 박혜련이 심사숙고하며 말했습니다. 처음 당신의 정체를 알았을 때 저는 두려웠어요. 돈이 아니라 변화가 두려웠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을까 봐 걱정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던 것, 사랑, 친절, 공동체를 공유할 더 많은 방법을 얻었을 뿐이에요.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황금빛 먼지 입자를 비추었습니다. 밖에서는 망치 소리가 웃음과 대화와 섞여 들렸습니다. 집은 여전히 겸손했지만 생명과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연지가 오늘 아침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박혜련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큰 저택에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지 물었어요. 김태현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무언가를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찾으셨어요? 그는 부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설계도와 계획들, 오가는 사람들, 모든 구석구석을 채우는 사랑과 목적을 보았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 이상을 찾았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찾았어요. 박혜련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글쎄요, 가족은 함께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기서 일요일 저녁 식사와 명절, 생일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예요. 현관문을 통해 그들은 박연지가 최지수에게 그림 기술을 가르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세계 출신의 두 소녀가 서로 공유하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차도에서 박준호는 관심 있는 10대들에게 자신의 공동체 작업장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가능성과 목적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사람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김태현을 그들의 문간까지 데려왔던 폭풍은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이 공동체를 영원히 퍼져나가 삶에 영향을 미치고 기회를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것입니다. 때때로 가장 큰 폭풍은 가장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진정한 부가 자신이 가진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공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1년 후 또 다른 폭풍이 같은 시골 지역 위로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씨네 농가가 견고하고 방수 처리되어 비를 통해 따뜻한 불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부엌에 많은 사람들이 박연지의 13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테이블은 더 큰 테이블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박혜련이 좋아하는 같은 체크무늬 식탁보로 덮여 있었습니다. 소원을 빌어봐. 박혜련이 말하며 알록달록한 꽃으로 장식된 수제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박연지가 모인 얼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족, 이웃들, 그리고 그녀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된 김태현까지요. 그녀의 미술용품은 부엌 한 구석에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최지수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소원을 빌 필요가 없어요. 박연지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해요. 지난 1년 동안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공장 건물은 번영하는 주민센터로 변신했고 벽은 아이들의 그림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많은 작품이 박연지의 끈기 있는 가르침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준우의 기술 작업장은 항상 바빴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귀중한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버지는 사람들의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무료로 수리하고 유지 보수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피터슨 씨 아들은 대학 생활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첫 학기가 끝난 후 집에 왔습니다. 그는 이미 고등교육을 꿈꾸는 다른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사님의 집은 다시 아름다워졌고 그녀는 한때 고립되고 혼자라고 느꼈던 노인 이웃들을 위해 매주 저녁 식사를 열었습니다. 김태현 씨가 우리 문을 두드린 밤을 기억해요? 박대현이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폭풍이 이런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나는 그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박혜련이 김태현에게 눈짓하며 말했습니다. 젖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을 때조차요. 김태현이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사업 서류에서 나를 알아볼까봐 두려웠어요. 우리는 추가 인원을 어떻게 먹일지 알아내느라 너무 바빴어요. 박대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정 사장이 비를 털고 들어왔습니다. 공동체 시장에 대한 정태준이의 아이디어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잘 되고 있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근 세 마을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실제로 전체 공동체가 번성했습니다. 모든 집이 수리되었고 모든 가족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모든 아이가 교육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희망과 목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재단이 또 다른 국가상을 받았어요. 박준우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을을 시골 부흥의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박혜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을 돕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것이 효과를 내는 이유예요. 김태현은 조용히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자신의 삶도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회사를 운영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운영했습니다. 박신혜의 모범은 그에게 불을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 보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을 알아요? 박연지가 어머니가 케이크를 나누는 것을 돕는 동안 말했습니다. 그 첫 10만 달러로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 더 크고 더 잘하고 있어요. 큰 꿈을 꾸었지만 작게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밖에 비는 더 거세졌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집은 사랑과 웃음으로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방을 돌아다녔고 그들의 목소리는 공동체 프로젝트와 미래 계획에 대한 어른들의 대화와 섞였습니다. 발표할 게 있어요. 김태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씨 공동체 재단 모델이 전국 도시에서 채택되고 있어요.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진정한 공동체 변화가 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박혜련은 행복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작은 폭풍 피난처가 꽤 멋진 사람이 되었네요. 그렇죠? 당신들이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김태현이 정정했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들을 찾을 행운을 가졌을 뿐이에요. 창문을 통해 그들은 멀리서 주민센터의 불빛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수업과 활동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갈 곳, 배울 것, 서로를 도울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건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박대현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문간까지 데려다준 폭풍에게 삶을 바꾸는 친절에 박혜련이 덧붙였습니다. 이루어지는 꿈에 박연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가족에게 김태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가족과 우리가 찾은 가족 모두에게 그들이 모두 잔을 들자 천둥이 집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추억을 되살릴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남은 음식과 포옹을 나누고 집으로 향하기 시작하자 박혜련은 현관에서 비를 바라보고 있는 김태현을 발견했습네 생각이 궁금하네요. 그녀가 그에게 합류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첫날 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네 집 문을 두드리면서 얼마나 긴장했는지요. 내가 찾고 있던 모든 것을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게 뭐였죠? 진짜 사람들, 진짜 사랑, 진짜 목적.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그날 밤 이후로 수십억 달러를 기부했어요. 전 세계의 재단을 설립했죠. 하지만 여기서 일어난 일만큼 의미 있는 것은 없어요. 단순한 친절의 행동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박혜련이 말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 거요. 안에서는 박연지가 최지수에게 새로운 그림 기법을 가르치는 소리와 박준우가 최신 공동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박대현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사랑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능력만 더해졌을 뿐입니다. 가장 좋은 점을 알아요? 박혜련이 심사숙고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자신이 될 더 많은 방법을 가졌을 뿐이에요. 김태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선택했어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도움을 줄 줄 아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도요. 1년 전 그를 그들의 문간까지 데려왔던 폭풍처럼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계속해서 바깥으로 퍼져나가 더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 더 많은 다리를 놓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이 폭풍처럼 위장되어 옵니다. 때로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눌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나눠줄 수 있을 뿐입니다. 구름이 걷히고 첫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박신의 농가의 따뜻한 불빛은 밤하늘에서 등대처럼 빛났습니다. 안에서는 피와 선택, 사랑으로 태어난 가족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계속 계획하며 진정한 부가 달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친절, 관대함, 사랑으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이었습니다. 끝.